중앙대학교 박평종인데요. 저는 사진과 미학 그리고 그 예술 이론을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예술의 생산과 배포 방식을 바꿔 나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봇을 규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로봇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인간이 제작한 도구의 범죄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구는 뭐 칼이나 망치, 뭐 톱처럼 인간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작한 물건이죠. 유용성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목적성에 부합하면 그 도구는 충실하게 자기 소명을 다한 도구가 되겠죠. 그리고 그 효용성을 상실하면 인간은 폐기 처분을 해도 무방합니다. 기계는 조금 더 복잡한 도구죠. 기계에 대한 대단히 이제 다양한 정의 방식들이 있긴 하겠습니다. 예컨대 막스 같은 경우는 기계를 이제 동력 장치가 부착된 도구라고 규정을 한 바 있고요. 사실 18세기, 17세기 과학혁명 이후부터 기계론자들이 등장하면서 사실 기계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이 19세기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산업혁명을 촉발한 기계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이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복잡한 과학 텍스트, 과학 이론을 적용시켜서 만든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기계학, 뭐 역학, 동력학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만들어낸 복잡한 기계 도구가 이제 기계인 것이죠. 로봇은 그렇죠. 넓은 의미에서는 도구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기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봇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복잡한 기계죠. 이 핵심은 자동성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죠. 그것이 이제 로봇이고 18세기에 있다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제작되는 이제 오토마타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이제 로봇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조금 더 복잡한 이제 과학 텍스트의 이제 산물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외부 자극을 이제 수용한다라든가, 그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어떤 제어 장치들이 이제 첨부가 된다라거나, 혹은 이제 소위 싱킹 머신이라고 불리는 AI죠.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고 종합해서 어떤 판단의 수준까지 나아가는 이런 복잡한 기계가 이제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와 기계의 관계는 인간과 도구 혹은 인간과 기계의 관계는 주체 대 객체의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관계이죠. 그런데 만약 로봇이 스스로 싱킹 머신의 수준으로까지 진화를 해서 스스로 주체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기존에 인간과 도구 혹은 인간과 기계에 적용시켜왔던 이런 관계에 변화가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로봇의 어는 이제 체코의 극작가였던 카렐 차페크가 사용했던 로보타에서 기원을 하죠. 로보타의 의미는 노동입니다. 즉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주는 도구인 것이죠. 하지만 19세기에 이 개념이 등장하긴 했지만 이 로봇에 대한 기획은 고대 사회부터 있어왔죠. 이를테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의 노예를 기계로 대체하려는 기획을 품었던 적도 있고요. 또 뭐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에도 이런 로봇의 일종인 오토마타가 등장합니다. 이런 기획들은 사실 과학적인 기초가 부족했던 탓에 이것이 구현될 수는 없었고요. 17세기 과학혁명 이후, 특히 18세기 와서 폭발적으로 오토마타 제작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오른편에 보시는 이 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기계이니까요. 로봇 원형인데
18세기의 스위스 시계 제작자였던 자케드로가 만들었던 새 오토마타 중 하나입니다. 이분이 만들었던 오토마타는 크게 세 종류인데요. 하나는 글 쓰는 오토마타, 또 하나는 그림 그리는 오토마타, 또 하나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오토마타입니다. 이들이 꿈꿨던 이 오토마타를 통해서 꿈꿨던 것은 인간에 대한 완전한 모방. 사실 이 기획은 17세기에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제안했던 동물 기계론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고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시기 오토마타 제작자들은 실제로 항구적으로 피가 흐르는 오토마타 제작을 염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과학기술의 한계 때문에 실현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센서, 제어 장치, 혹은 데이터 분석 장치, 소위 thinking machine이라고 부를 수 있는 AI를 탑재한 로봇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감성 로봇으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로봇과 어떤 윤리적 관계를 설정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 관건이 될 텐데요. 문제는 인간과 도구의 관계는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입니다. 효용성을 다하면 폐기 처분하더라도 비윤리적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없겠죠. 예컨대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면 폐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주 비윤리적인 분들이 되겠죠. 혹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벽을 들이받았는데 내려서 아이고 자동차 너 아프겠다 이렇게 쓰다듬는다면 이건 또 난센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AI를 탑재한 특히 감정을 지닌 감성 로봇으로까지 만약에 로봇이 진화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존의 기계나 도구와 맺었던 관계를 전폭적으로 수정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향후 AI를 탑재한 로봇에 어떤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가 우리의 인간과 로봇과의 윤리적 관계를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사안이 되겠죠. 그 문제를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방금 정덕현 선생님께서 말미에 이제 보여주셨던 두 편의 영화인데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AI와 영화 허 두 편입니다. 이 영화는 AI의 고전에 속하죠. 아마 대부분의 그 분들이 다 이제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기되는 질문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로봇이 인간을 사랑하도록 프로그램했을 때 인간은 과연 그 로봇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죠.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 질문을 이제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데이빗 로봇은 엄마를 사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영화 스토리는 제가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모니카라고 불리는 이 데이빗의 이제 엄마는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현재 의학 기술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냉동인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상실한 엄마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이 데이빗을 선물을 하죠. 제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로봇이 갖고 있는 특별한 지위가 있죠. 나이는 11살인데 실제로 엄마를 진실로 사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부터 이 영화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이 메카라 불리는 이 감성 로봇이죠. 감정 로봇 데이빗의 인간성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엄마 모니카를 사랑하면서 점차 아들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죠. 물론 처음에 엄마는 이 데이빗이 하는 일방적인 사랑의 방식, 표현 방식 때문에 낯설어하고 기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아이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인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불행히도 갑작스럽게 관계에 균열이 생겨납니다. 불치병으로 냉동인간이었던 아들 마틴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이빗은 아들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죠. 그래서 데이빗은 과연 물론 그 사이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엄마의 사랑을 상실하게 된 까닭이 나는 엄마를 사랑하지만 나는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유랑을 떠나게 되죠. 물론 그 전에는 뭐 복잡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데이빗과 또 다른 로봇들, 가장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로봇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실제 데이빗과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유랑을 떠나는 친구 로봇이죠. 지골로조라 불리는 섹스 로봇이죠. 그 밖에도 대단히 이제 많은 유형의 로봇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로봇은 실제 앞으로 조만간 아주 가까운 미래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현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로봇들은 데이빗을 제외한 모든 로봇들은 일방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제품의 지위를 갖고 있죠. 그리고 매뉴얼에 따라서 처분이 가능한 그런 가전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빗이 아들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도 이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폐기 처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엄마 모니카가 아들을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이제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실제 영화 속에서 아들 데이빗, 냉동인간이었던 아들 마틴은 악동처럼 묘사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이제 영화 속 설정에 불과하지 실제로 아마 대부분의 인간이 이제 로봇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투를 합니다. 데이빗을. 왜냐? 기계가 자기의 지위를 뺏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기도 하고 데이빗을 궁지에 빠뜨리기도 하죠. 이 마틴이 갖고 있는 로봇에 대한 도구적 인식이 사실은 가장 보편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영화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이 아이의 꿈. 2000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인간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죠. 그리고 엄마와 이제 그 외계 생명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엄마가 DNA를 복원해서 단 하루 동안 데이빗과 재회를 하게 해주는데요. 결국 엄마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영구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빨리 해야 되겠죠? 사실 이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데이빗 스토리가 나오기 전에 제기된 질문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합이라는 분은 데이빗을 만든 조물주의죠.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이 합이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로봇을 이제 제작했다고 얘기를 하자 관계자들 그리고 기자들이 합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로봇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는 사람이 그 로봇을 사랑하게 하는 것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로봇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 준다면 사랑받는 사람은 그 로봇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윤리적인 질문이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도 그 질문에 동의를 합니다. 가장 오래된 윤리적 질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건 신화적 이제 세계관이긴 합니다만 태초에 하나님도 아담을 사랑해 주려고 창조한 거잖아요? 라고 이 합의 박사도 질문을 이제 수긍을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스파이크 존스 감독의 허죠. 이것도 대단히 특별한 사랑 얘기를 담고 있는데요. AI를 사랑한 인간의 얘기입니다. 비물질 AI를 인간이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죠. 이 내용은 아까 우리 정덕현 선생님께서 말미에 잠깐 다루셨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동물의 관계, 인간과 로봇의 관계 급기야 인간과 비물질 AI 관계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의 사례만 예를 들자면
우리는 지금 현재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불렸죠. 예,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 관계는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오도르가 이 운영체계였던 비물질 AI 사만타를 사랑하게 되는 것도 곧 관계의 변화에서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도구로 생각하다가 이것을 하나의 어엿한 주체, 즉 여성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죠. 모든 것은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테오도르가 결국은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차원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절망하게 되는 까닭도 사만타와 애초에 맺었던 이 관계가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인 것이죠. 현재의 AI 로봇은 대단히 다양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용한 도구들이 대부분이죠. 챗봇, 지능형 비서, 케어 로봇 등등입니다. 근데 감성 로봇으로 진화 중이고요. 지위 변화의 징후가 보이는 것은 이 세션에서도 이제 나왔었던 주제이긴 합니다만 가상 인간이죠. 심지어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인간과 AI를 탑재한 로봇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가 오늘의 제가 던지고자 했던 질문이었는데요. 우리는 AI나 허와 같은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로봇이 인간을 사랑할 때 인간은 그 로봇에게 과연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윤리적인 태도일까? 물론 사랑은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은 항상 의지와 무관하게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관계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AI 스필버그 영화에서도 이제 나왔던 주제이긴 합니다만 인간이 사랑을 필요로 한다면 인간을 사랑해주는 로봇을 AI는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일까? 라는 질문을 또 던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관건은 아마도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호감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유명한 이제 언캐니 밸리에서 보듯이 인간이 로봇에 대한 호감도는 항상 외면적 특징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화에서도 이제 나왔듯이 테오도르가 사만타에게 느꼈던 호감 그리고 사랑의 감정은 결국은 비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교감에서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물론 SF는 과학기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현실일 수도 있고 100년, 200년 후에도 불가능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SF 영화들이 보여주듯이 그 미래는 언젠가는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데이빗과 사만타의 경우에서 이 SF 영화 두 편이 제기했듯이 인간이 로봇과 결국은 교감을 통해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